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유와 차단기의 명판 보는 법, 그리고 전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기 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강 감전사고는 무엇이고 왜 위험할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술자라면 가장 조심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도 전기를 사용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감전이죠. 단순히 전기가 몸으로 이렇게 와서 찌릿하는 느낌만 있다고 생각해서 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 바로 감전입니다. 그래서 감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암호를 통해서 전기 안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전기가 통하고 있는 도체의 신체 일부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에 우리 몸의 일부가 닿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더라도 동물들도 당연히 그 신체의 일부가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 닿게 되면은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감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말도 사실이지만은 감전이란 결국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 많은 전류를 맞게 되면은 아무리 전압이 낮더라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110V라고 해서 안전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110V여도 전류가 많이 흐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전압이 낮으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닌 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위험합니다. 즉 전압이냐 전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감전에게서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전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를 따지는 그 변수로서는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전류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 그 전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압의 종별,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통전 시간,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는 시간, 그리고 통전결로 어디로 어떻게 왔냐. 예를 들면은 이 감전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 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직접 우리가 이 찌르륵 하는 느낌을 느끼는 피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 감전이 될수록 더 위험하고, 그리고 피부의 전기 저항, 우리 몸에 물기가 묻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저항값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인데 저항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전류가 후벼 파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우리 피부의 전기 저항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접촉 면적,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제 극소적으로 이렇게 전류를 맞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감전에 대한 피해가 큰데 실질적으로 이 감전으로 인해 피해 정도를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몇 볼트에 몇 암페 하면 이 정도 피해를 본다, 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낼 수가 없는 게, 이 감전 테스트를 하려면은 힌지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와 가장 비슷한 것이라면은 결국에는 사람이죠. 사람을 상대로 감전 테스트 할 사람을 이렇게 뭐 피실험자를 모집한다, 실험자를 모집한다 그러면 그걸 자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요?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웬만큼 안 하려 하겠죠.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표본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두 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감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전기 감전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유념하시면서 이 전기 안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안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전의 원인 경우에도 간단하게 그냥 흐르는 전류에 내 피부가 닿았다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회로나 누전이 되고 있는 물체와 접촉해서 감전이 되는 경우,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뜯어보다가 거기 이제 전기가 물려 있는 상태인데 별 생각 없이 속에 부품을 만지다가 이렇게 감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기 사고의 예인 누전 같은 경우에도 전류가 어디서 새는데 그 새는 부분을 만졌다가 감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처럼 원래는 절연 물체였던 것이 절연이 팔기가 돼서 방전됨으로써 감전이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트리 현상 같은 게 볼 수가 있겠죠. 트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이렇게 그 피복이 갈라졌는데 갈라진 사이로 전류가 조금씩 새는데 별 생각 없이 그 갈라진 사이에다가 이게 피부 같은 게 접촉이 돼서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전자제품 내부에 커패시터 또는 비슷한 성질을 갖는 물체의 전압이 발생해 이에 접촉해서 감전이 되는 경우다.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그 전기 이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전기를 충전 방전을 이제 반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배터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전자제품 같은 거 수리하시는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이제 커패시터에 이렇게 전화가 충전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곳에 이렇게 손을 닿아서 분명히 이렇게 플러그도 뺀 상황인데도 이 충전된 전화가 이제 몸으로 접촉이 돼갖고 감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예전에 그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일회용 카메라를 보면은 절대로 분해하지 마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내부에 커패시터가 있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플래시를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충전지와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플래시를 충전을 해서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커패시터를 놓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면은 커패시터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사람의 손에 닿게 되면은 감전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해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기술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봇대 배전선로는 22,900V, 그리고 송전탑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4,000V 이상의 이렇게 굉장히 큰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전선에 닿지를 않아도 이 정전유도 또는 유도 전류로 인해서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특고압 전기선 공사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그 인근에 있으면은 내가 그 전류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절연 장비 같은 거 확실하게 챙기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할 때는 우리 기술자분들이 검전기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대는 게 아니라 나무같이 도체가 아닌 물질에 검전기를 매달아 놓고 직접 멀리에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딱딱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직접 사람 손이 가까이 가서 흐르다가는 유도 전류로 인해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연 장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는 우리 기술자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절연 장갑 같은 걸 끼고 작업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장갑 같은데 구멍 같은 게 나 있거나 이러면 절연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절연용 고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뭐 500V 이상을 만져도 괜찮다 이렇게 제조상에는 써 있지만은, 구멍이 어디 조금이라도 났다 그러면은 그 500V라는 것을 뭐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절연 장비 같은 거는 항상 꼼꼼하게 어디선가 전류가 또 새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절연 장비 같은 거는 더욱더 잘 살피셔야 되고 100%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전기 일을 처음 배울 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스위치를 교체하다가 그 감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잠깐 이렇게 전류를 맞았는데 그 찌르르 하면서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받는 그 전기치료기보다 훨씬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통증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큰 전류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큰 전류가,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통 감전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끝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만은 자기가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이 감전 특유의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착 현상이라 해서 데드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직류에서는 생기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콘센트나 아니면 분전반에서 볼 수 있는 이 교류 전기에서 현상으로 근육이 수축되어 변동이나 전진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리고 고압보다 저압의 선하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가위 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을 잤는데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이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우리 몸을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만은 깬 것 같아도 깨지 않고 계속 거기 그 가위 눌린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현상.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식은땀을 흘리고 굉장히 큰 악몽이었다 돌리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죠. 이 교착 현상도 비슷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감전이 됐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그 상태에서 내가 도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근육 자체가 수축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전 관련된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저렇게 자기가 감전이 되고 있는데도 왜 저기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지 생각하는 게 본인 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스스로 떨어질 의지가 있어도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전 자체가 오면은 자기 스스로 떨어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 그 상황을 발견하면 재빨리 그 사람을 전류를 맡고 있는 그 부분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때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야지 하면은 본인도 같이 감전이 되기 때문에 밀쳐내거나 아니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써 그 사람의 접촉 부분 같은 경우를 커트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전하면은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이 근본적인 것을 몰라서 이 사고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불쾌한 통증 같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 합선 같은 걸로 인해 감전이 되게 되면은 뻥 하면서 순간적으로 빛과 그리고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감전 사고를 보게 되면은 외상으로 이렇게 큰 화상 같은 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보통 이제 간단한 화상도 아니라 아예 이제 속에 신경까지도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치료 후에도 그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화상 같은 경우도 문제지만은 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이 심장의 이 맥동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심장에는 이제 맥박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1분에 70회 정도씩 이렇게 피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불뚝불뚝 뛰는데 이 조류 전기 특성상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60Hz의 주파수로서 이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심장의 정상적인 맥박을 망가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호흡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다못해 이제 감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평생 부정맥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굉장히 크고 이것은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경험했다 아니면은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심장박동 체계가 고장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임피던스 즉 저항과 같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것이 바로 이 피부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 자체가 임피던스가 높다 하더라도 이 습기나 물기가 닿게 되면 이 임피던스 값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센트 같은 걸 꽂을 때 젖은 손을 꽂지 말라 이런 얘기가 이 젖은 손 자체가 물기가 많으면 피부의 저항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류는 저항이 낮은 곳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꽂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 작업을 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날에 전기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 속된 말로 자살행위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샤워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콘센트 같은 거 이게 조작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본다거나 이런 행동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물과 전기는 항상 상극이다. 이걸 머리에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전기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전 전류치에 대한 인체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위 밀리암페어라는 거는 이제 1000분의 1 암페어로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A만 되더라도 수치란만 봐서는 그렇게 큰 전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0V 기준으로 고작 220W 정도이고, 이거는 지금 뭐 그냥 그 텔레비전 2개 정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떻게 작은 전류라 생각해도 1A는 우리 몸에 닿았다면 굉장히 큰 전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30mA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이 견딜 수는 있지만은 이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1에서 50mA 정도로 3초 정도 이렇게 우리 몸의 전류를 이렇게 통전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심장이 뛰는 것조차 불규칙으로 되고 경련이 발생할, 견딜 수는 있고 뭐 속된 말로 죽지는 않지만은 우리 몸이 굉장히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51mA부터 100mA 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쇼크를 받게 되고, 뭐 견딘다 하더라도 이게 견디는 게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죠. 그리고 100mA, 즉 0.1A 이상으로 3초 이상 받게 되면은 즉시 심실세동, 이제 이때부터는 저승사자와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를 만들 때 설계 기준이 보통 이제 3상 4선식 같이 이제 기계를 사용하거나 전동기를 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상 2선식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전 전류, 이 누설 전류를 30mA에서 작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작동을 해야 되니까 0.03초 이내 떨어지게 해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이제 우리 몸이 피부에 물기가 닿으면은 그 저항치가 크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고감도 누전 차단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차단기보다 조금 가격은 더 비싸요. 그런데 이제 핸들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해서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이 고감도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전 전류, 즉 누설 전류의 기준을 15mA로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똑같은 0.03초 이내 작동하게.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새어나가는 전류의 양을 보고 차단기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결국 새어나는 것만큼 우리 몸에 감전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즉 감전 전류와 동일하게 봤을 때 기준으로서 보통 이제 30mA가 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보통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간한 그 사고 통계를 보면은 70% 정도가 전기기술자한테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감전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꼭 우리가 명심해서 전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통 전기기술자는 대다수 작업이 2인 1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제 사다리 작업을 하는 고소 작업이 많은데, 높은 사다리에 올라갈 경우에는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선 배선 같은 경우 할 때 전선간에 이제 선을 넣고 이럴 때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서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둘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도 있지만은, 감전사고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때 어떤 응급조치 같은 것도 취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2인 1조로 많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감전이 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지금 감전이 되는, 즉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그 사람과의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뜨리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다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분전반에 있는 차단기를 모두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전기 작업하기 전에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전 사고가 났다면은 전류를 그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그럴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은 그 지금 감전당하고 있는 사람을 감전당하게 하는 그 도체로부터 떨어뜨리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 사람을 힘껏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나무작대기 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로 그 사람이 감전되는 부분을 커팅을 시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야 되지, 손잡고 잡아 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막대기가 급하다고 해서 뭐 쇠꼬챙이 같은 걸로 떨어뜨린다 이러면은 쇠꼬챙이로도 전류가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단기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전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체로부터 떨어뜨리는 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뭐 감전되고 있는데 바로 119에 신고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체로 떨어뜨리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하는데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도 의식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주소나 전화번호 아니면 뭐 고향 아니면은 뭐 20살 때 뭐 즐거웠던 일, 첫사랑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기억을 상기할 수 있는 일, 즉 가만히 있지 말고 뭐 구구단을 외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뇌가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질문 같은 경우는 계속 유도를 함으로써 119가 올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대답도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에 빠진 사람도 아닌데 왜 심폐소생술을 하냐 그러면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감전사고의 가장 큰 후유증은 심장 그 맥동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숨을 굉장히 이제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가지고 원래의 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하게 될 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생존에 있다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전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 전기 기술자라면 항상 전기 안전을 염두해야 되는데, 이 감전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같은 전기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건 법적으로도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일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누전 경보기라는 걸 달아서 누전이 생기는 상황이 오면은 그 전기안전관리자가 전류를 이제 차단을 하는, 즉 수동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월 1회 그 테스트 버튼 같은 것을 눌러봐서 전류가 차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버튼 자체가 인위적으로 누전을 상황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누전 상황이 됐을 때 차단이 되면은 정상인데, 만약에 버튼을 눌러도 차단기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차단기가 불량인 상태인 거고, 이는 누전이 돼도 전류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필수.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젖은 손으로 젖은 플러그를 꽂거나 뽑지 말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습한 날, 그리고 뭐 땀 뻘뻘인 상황에서도 분전반, 특히 삼상 분전반 같은 경우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건 같은 걸로 우리 몸에 최대한 수분을 닦고 하면은 좀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습기와 이 전기는 서로 상극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접지 공사라는 것을 하는 이유도, 이 접지라는 게 결국에는 전자제품 내에서 나오는 이 누설 전류를 땅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누설 전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땅속으로 보내는 게 좋죠. 물론 좀 많은 누설 전류 같은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가 차단을 시키는데, 이 미세한 전류로 또 사람에게는 위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같은 경우 뭐 고장이 났다고 해서 내가 뭐 공구도 있으니까 고쳐보겠다 하는 그냥 어줍잖은 지식으로 뜯어보다가는 그 안에 있는 부품으로서도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그 좀 비용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기술자한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을 위한 방법이다. 이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고장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고장나서 그냥 안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또 굳이 한번 또 써봐야겠다. 이제 좀 고장났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는 고쳐지겠지 생각하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씨 상황, 이게 뭐 비나 뇌우라는 거는 이제 뭐 벼락이 내려찌고 뭐 이런 날씨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런 날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기술자라면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 오는 날에는 외부 작업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고소 작업 중에 전봇대와 전선에 주의하라는 얘기, 이제 이건 우리 같은 전기 기술자도 얘기하는 간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전을 많이 당합니다.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간판 달기 위해서 높은 데에 올라가시려고 사다리를 피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전선에 닿았는데 그 전선에 있는 전류 자체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사다리 잡고 계시는 분도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간판을 달다가 이제 그 근처에 고압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유도 전류로 인해서 감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 고소 작업할 때는 먼저 그 전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재료를 구입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도록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비싼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싼 것도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인증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저렴 같은 것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구성 자체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 무조건 이제 싼 게 좋은 거다. 근데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자기가 한번 사면은 뭐 계속 이렇게 뭐 교체하고 쓰기보다는 고장날 때까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살 때 제대로 사는 게 좋지, 무조건 그 어디 뭐 싼 마트 같은 데에서 대량으로 막 판다 그래서 막 사고 그러시면은 오히려 그게 자기 전기 안전에서는 더 위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기 안정 장치를 구입하라, 이 얘기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위험하다는 전기 콘센트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아이들 눈에는 그냥 눈 2개 달려 있고 벽에 붙어 있는 조그만 얼굴로만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괜히 자기가 뭔가 꽂아 본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뭐 가위 같은 걸로 쑤셔 본다거나 뭐 그런 좀 짓궂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안전마개 같은 것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한 그 가위 같은 경우도 좀 취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위로 종이를 자른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겠지만은 뭐든지 잘라버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선풍기나 이런 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돌리고 있는데 그냥 아이가 그냥 가위 갖고 놀다가 선풍기 선 같은 거 있다고 해서 딱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합선 사고로 야기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애가 충격을 받고 감정 같은 경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아이가 기르는 집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세심한 주의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된 전선은 가능한 멀리하라,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집안에서는 그런 건 게 없는데, 일반 이제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 외부로 오는 인입선 같은 경우는 대다수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서 관리하는 쪽의 전선 같은 경우는 한전이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 들어오는 인입선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대다수 집주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뭐 트리 현상 같은 걸로 인해서 전선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찌직찌직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그 인입선 자체가 터져버려서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이 알겠는데, 이렇게 어딘가 전선이 손상돼 있거나 아니면은 저 전선이 어디서 쓰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 밖으로 이렇게 뭔가 나와 있거나 이런 전선 같은 경우는 그냥 근처로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는 절연 같은 걸 제대로 한 경우도 있지만은 뭐 제대로 못한 전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싶으시면은 그냥 근처에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감전 사고의 예방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감전에 대한 강의는 전반적으로 좀 이론적인 강의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이 전기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에 항상 숙지를 하셔서 전기 기술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전기 감전에 대한 지식 같은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기 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LED 조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2022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 센터는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전기공사 중심 안전체험관으로
전기 기술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전기 안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